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자평진전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권사 4권이에요. 이제 드디어 4권, 5권이 되죠. 4권에서는 길격 4가지를 합니다. 정관격, 제격, 인수격, 식신격 이렇게 되죠. 그리고 5권에서는 잡격으로 들어가 흉격과 잡격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론 정관. 자, 이건 규격이 아니라 길격이죠. 그러니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의를 봅니다. 자, 정의. 관은 극신, 일주, 자기 자신, 일주를 극하는 것이죠. 수, 비록 그러나 라고 해도 좋아요. 더불어서 칠살관 유별하다. 반드시 별개다 라는 것이죠. 다르다. 이유는 더 부연 설명을 하네요. 끝내는 수피제. 끝내는 그에게 제압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이 어째서 절대적으로 끓이는 것인가. 형충파해를 형충파해를 끓인다는 거예요. 귀함이 약시호라고 해서 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다. 정관은 귀하기 때문에 형충파해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어찌지 기지예요. 기지라고 하면 어찌 알겠는가. 사람 사는 게 인생, 사람이 태어나서 천지지간에 태어난 인생이 반드시 없다 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무교원이라고 해서 고쳐 쓰지 않으면, 무교원이라고 하면 고쳐 쓰지 않고는 자존질이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는 이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쳐 써서 자존질이 하지 않는 건 없다. 그러니 비록 귀극 아주 지극히 귀한 천자 역시도 즉 천자도 즉 천조가 있다. 천자 위에 천조가 있으니 바로 천자는 천조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정관자 분소 당전 마땅히 정관자도 나누어서 존엄이 차이가 난다. 자, 나라에는 임군이 있고요. 집에는 이거 친자는 친할 친자가 아니라 아버지 친자예요. 그러면 임군과 아버지는 차이가 나죠, 많이. 이거 제가 건드리질 않고 강의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임군과 아버지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 그러든 저러든 국가에는 임군, 집에는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아버지도 형충파해야만 안 되고 임군도 형충파해야만 안 된다. 형충파해라는 건 그건 뭐냐라고 하면 아랫사람이 범상, 윗사람을 범하는 것이니 오호라고 해서 이거는 탄식하는 것이죠. 가호라고 해서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해서 서리법이니까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가능치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계속 원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해첨 선생이 적극적으로 사례명조를 집어넣고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E, A, V, B예요. 이것도 역시 E, A, V, B예요. 그러니까 A로서 B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A가 모두 몇 개예요? 4개죠? 4글자죠? 형충파해. 형하고 충하고 파하고 해하는 것으로서 위기, 꺼림을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꺼림을 삼고, 즉, 이것은 뭐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지호지. 그것을 생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EAVB라고 해서 또 생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반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관격이니까 정관을 생하는 건 뭐예요? 재성이고요. 재성이 뭐야 또 그 정관을 보호하는 건 뭐예요? 정관이 생하는 인수가 곧 보호하는 거예요. 존기희 그 반가움이 존재하면 남고 거기 기적 귀라고 해서 끓이는 걸 제거하면 귀하게 되는 것이니 그 귀한 것도 역시 그 가운데 유고적 노고나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째서인가? 예를 들어서 재성과 인성이 병투 같이 논하는 자는 양불상에 두 개가 서로 장애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 같이 붙어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극인이 일어나서 제극인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정관격에서 생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서로 생하는 것이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불상에 서로 장애가 없어야만이 그 귀함이 크다. 마치 설상공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봅시다. 설상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관격이에요. 맞습니다. 정관격이고요. 정관에서 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인수죠. 일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정관이 생하는 게 곧 인수다. 정관을 생하는 건 뭐예요? 무토죠. 재성이 되겠죠. 참 기이하죠. 그래서 임수인 인성과 무토인 재성이 을목으로 해서 격지. 여기 일주를 뛰어넘어서 어떤 때는 극을 한다고 했다가 또 일주가 가운데 끼어서 이게 또 어떻게 됐어요? 목구토하니까 격지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수와 토가 서로 불상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고로 귀격이다. 이거 사주요. 특수격이 됐어요. 이거 다뤄보면 이게 참 희한하게요. 금이 미달종주행이 돼갖고요. 금을 중심으로 해서요. 토, 금, 수, 세 가지를 쓰는 사주예요. 아주 희한하게 돼버려갖고 용신이 금이고요. 시신이 두 개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대우는요. 신월에 태어났죠. 신월에 태어나갖고 양년생이니까 신, 유, 술 어쩌고 저쩌고 수운까지 좋은 사주입니다. 모군이 들어오면 이 사주 끝나죠. 그러나 이건 한 50년이 좋은 사주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요. 또 오행지수가 종주오행인 금이 4.1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토가 2.4, 수가 2.8, 목이 2.5, 화 2.8, 토 2.4예요. 금 오행이 종주오행이 되나 종주 오행지수가 4.1로 미달 종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특수격으로서 이 종주 오행을 중심으로 토, 금, 수,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 이건 벌써 이게 재성이 되고요. 이게 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재성과 인성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일주를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격지 가운데서 일주가 딱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목국토를 하는 바람에 토가 수를 극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가운데 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상공의 명을 먼저 보고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있네요. 사주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참 사주 지금 술토운에 있죠?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금을 토금수 운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 무토까지는 안 부르지만 여튼 이 인대운 되면 이 사주는 큰일 납니다. 들어와서 저 신금한테 깨지는 바람에 이 사주는 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이죠. 죽는다 소리가 나오죠.
만약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문명시예요. 예, 그래서 문명시가 임술 정미 무신 을묘생이 있다라고 하면 잡기정관이다라는 거예요. 잡기정관이란 뭐냐면 미토 속에요. 을목이 이렇게 투출했으니까 잡기가 되어버렸어요. 간투회지, 간투회지라는 건 뭐냐면 천간으로 투출하고요. 이렇게 신금을 사이에 뒀는데도 지지로 묘미 합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최위 기격, 가장 좋게 되었다. 기격으로서 임수 재성과 정화 인수가 이자 상합 이렇게 상합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잉이 고관부벌원이다. 외로운 관이 도와주는 게 없다라고 해서요. 소위 불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7품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했네요. 그나저나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요. 화체입니다. 술미, 이 술토 속에도 화가 있고요. 미토 속에 이 정화를 깔고 앉는 미토는요. 거의 미토가 불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화체 수급 용도로서요. 이 사주도 양년생이죠. 그리고 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운이 금수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앞에 사주보다 훨씬 좋죠. 예. 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다. 자, 자세히서 오행지수를 보면요. 한 4.7이에요. 저건 그러면 7품 이상 못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인맥이 부족해서, 아버지 백이 부족해서 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앞에 뭐죠? 설상공 사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화체 수금용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어제 어떤 아주머니 남편 사주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도 물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주머니 운도 좋아졌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지금도 좋은데도요. 66인가 7 됐는데요. 뭐를 안 한대요.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놀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참 운은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양반 운 좋은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집콕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답답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대운이 운도 좋은데 왜 이러나 라고 참 운 나쁘면 운이라도 나빠서 그렇다지만 60이 넘으면요 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운이 좋다고 해서 또 60 넘어서 운 좋아봤자 돈 못 벌어요. 미리 많이 벌어놨으면 모르는데 몸은 편안하죠. 몸은 편안한데 60 넘어서 운 좋다고 하면 돈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경제력은 젊었을 때 있는 거지 늙어서 그렇게 좋은 운 들어와 봤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운은요 앞에 사시보다 훨씬 낫습니다. 수에 금이 시시니까요 대운이 금수운으로 흐르거든요. 무명시 1번 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요 운도 늙게 돼 있다라는 걸 저를 한번 제가 아는 지인 그리고 같은 명리학을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참 맞아요. 사람이 늙으면 운도 늙는다. 운 좋아봤자 늙어서 운 좋아봤자 그냥 몸만 편안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갑인대운까지 운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괜찮은 사주예요. 지금도 좋은 운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해수는요 또 변했어요. 정확히 좀 묘목과 합을 하죠. 그러면 이게 해수는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임자 개축대운은 참 좋습니다. 용시를 잡아놓거든요. 자세히 살펴야 돼요. 사주 8글자 중에 무엇으로서 이게 또 어느 곳에 잡혀있나.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주 글자에서. 오늘 이 두 번째까지 할게요. 만약 재성과 인성이 불이양용 둘은 다 쓸 수 없다. 그러면 불이양용이라는 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쓰는 거예요. 하나 태어났으면 하나밖에 못 쓰겠죠. 즉 홀로 쓰는데 인수 이건 구신이에요. 뭐만 못하다 홀로 쓰는 재성만 못하다는 거예요. 상식만. 그 이유가 있어요.
써 인수는 능히 관을 보호하긴 하지만 역시 능히 관을 설하는 거예요. 설관. 그래 관의 힘을 빼는 거죠. 근데 재성은 뭐예요? 관의 힘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관이 관을 화해서 인수가 돼서 또 다시 재성이 투출하면 이건 좋다. 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직격이라 해서 김장원의 명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장원이 된 사람의 명주인데요. 대운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해월에 태어났죠. 예, 그리고 을묘, 정해, 정미, 경술 이거 딱 가만히 봐도 목체 아닙니까? 예, 인수가 너무 강하죠. 인수가 강해요. 그런데 이 사주가 결국은 정관격은 맞습니다. 정관격에 이 해수가요 뭘로 변해버렸어요? 관격으로 변해버려. 이 인수격으로 변해버려서 뭐예요? 설기가 심해진 거죠. 그리고 관의 설기가 관이 인수로 많이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목이체가 됐죠. 금토용조의 경술에 시간에 있는 금토를 쓰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금운은 좋겠죠. 그러나 목이 채기 때문에 용신을 금토로 잡아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지로 화운은 와도 이 경금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물론 프로그램에서는 빨갛게 나오지만 그렇게 저 경금만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금운은 잘 받아먹을 거예요. 해자축을 넣는데 여군이니까 바로 금운서부터 받아요. 그러면 30년은 우선 괜찮죠. 그 다음에 화운으로 들어오는데 지지로 화운은 아무 관계없다. 그럼 천간으로 이 경금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병장화가 들어오면 천간으로 병장화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봅시다. 차는 병 같이 쓴다. 재인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쓰는 거예요. 재성이 어디 있을까요? 화극 여기 재성이 있고요. 재성이 있고요. 그렇죠. 재성이 있고요. 인성력도 있고요. 무 아무것도 없다. 상관도 없고 살도 안 꼈다. 같이 끼질 않았죠. 소위 거기기라고 해서 끓이는 것을 제거하고 존기희 반가운 것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거기기희는 뭘까요? 난 또 이해가 안 되는데 뭘 끓이는 걸 제거하고 반기는 걸 남겼는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것도 용신이거든요. 경금은요. 제거할 거라는 것은 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목을 제거할 만한 금이 옆에 붙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뱀이 목국을 이루어서 관성의 기운이 설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목이 4.9입니다. 화 4.2. 목화가 강하죠. 그러나 금수로 흐르는 건 목화가 강한데 금수로 흐를 수는 없죠. 수대원 들어오면 이 목이 강해지니까요. 금토로 가는 게 좋죠. 다행히 수는 0.0이네요. 목체 금토용조다. 맞습니다. 화는 플러스 안신이라고 했네요. 목이체니까요. 그러나 천간으로 들어오는 화는 절대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김장원이죠. 중국에도 김씨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에도 김씨 있습니다. 박씨가 없죠. 자, 이 경금이 용신이에요. 해수 용신. 해수가 파랗게 되어 있지만 지지로 해수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천간으로 해수가 들어오면 지지로 해수는 들어오면 안 되고요. 천간으로 해수 들어오는 건 수은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화가 강하니까요. 그러면 이 지지로 화우는 어떠냐? 저 경금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역시 운이 참
아주 요행스럽게 흐르네요. 이 지지로만 화운이 오고요. 천간으로 인계수가 오죠. 이렇게 해서 경진까지 좋네요. 기토대운도 좋습니다. 묘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나죠. 이미 저 때는 나이가 84이시 되죠.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죠. 이때 아마 장원이 됐을 겁니다. 이때가 되겠죠. 예.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이 사주가 그냥 위험할 것 같은데도 피해 나가는 사주가 있고요. 썩 좋은 운 같아도 자세히 뜯어보면 좋지 않은 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대운과 원판, 그러니까 명조와의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했고요. 다음번은 3번, 4번을 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